사람과의 거리는 언제나 관계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미묘한 기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모두가 실천하지 못하는 진실을 저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몸으로 배웠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그리고 수원 공장을 세우며 전자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던 시간 속에서도 제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적당한 거리 없이는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동료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사람은 붙어 있어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하고 모든 일정과 감정을 공유해야만 가까운 관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은 들러붙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 줄 줄 아는 마음에서 더 깊어집니다. 제가 수천 명과 함께 조직을 운영하며 뼈저리게 느낀 것도 같습니다. 임원이나 직원이 나에게 모든 판단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면은 또 흐트러집니다. 결국 가장 오래 남은 사람들은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 가장 정확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했습니다. 너무 의지하지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마라. 이 원칙은 연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남자는 당신의 시간을 빼앗지 않습니다. 당신이 혼자 쉬고 싶은 날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의심하지 않고, 당신만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이 필요한 순간엔 자연스러운 온도로 다가와 줄 압니다. 반대로 연락이 조금 늦었다고 불안해하거나 당신이 혼자 있고 싶다 하면 서운해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처음엔 당신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당신의 삶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의존은 애정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관계를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처음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숨이 막히는 관계로 변합니다. 이 거리 조절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스마트폰과 SNS는 우리를 24시간 연결된 상태로 묶어두고 잠시만 연락이 뜸해도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란 즉각적 반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숨이 트일 공간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금세 지쳐버립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건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상대가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애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확인하려 하고 과도한 개입과 통제를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에서 자랍니다. 제가 평생 지켜본 건강한 관계의 공통점도 같았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스스로 다룰 줄 아는 사람, 화가 나도 바로 쏟아붓지 않고 시간을 두고 정리한 뒤 말을 건네는 사람, 피곤한 날에는 조용히 자신을 다독이는 사람, 그리고 상대가 조용하다고 해서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관계를 오래 지켰습니다. 삶을 함께 할 사람은 결국 내 숨이 닿을 만큼 가까우면서도 내 일상을 침범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지켜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적당한 거리를 지켜주는 남자는 당신의 삶을 결코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관계에서 가장 깊은 정이 자랍니다.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붙잡아 숨 막히게 하지 않고 멀어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사랑의 깊이는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거리를 이해하는 남자, 그가 바로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무겁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흔히 강렬한 감정과 자극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계속 상대의 반응을 확인해야 안심되고 연락이 몇 분 늦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관계를 더 뜨겁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이런 자극은 결코 오래가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대구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수원 공장에서 전자와 반도체 사업을 전개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단 하나, 오래가는 관계는 마음을 흔드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진리였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괜히 긴장되거나 오늘은 또 어떤 기분일지 예측해야 하거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애초에 균형을 잃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본래 불안과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지만 그 불안을 최소화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비로소 따뜻하게 성장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정서적 안정성은 관계의 지속 기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가트맨 연구소에서 40년 이상 커플을 연구한 결과 오래 지속되는 관계의 핵심은 화려한 로맨틱한 순간이 아니라 바로 감정의 안정성이었습니다. 말이 많거나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표정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침묵이 흘러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상대의 말투 하나에 마음이 출렁이지 않고 작은 오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오래 갑니다. 제가 반도체 사업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외부에서는 반대와 불안의 목소리가 컸고 내부에서도 많은 이들이 동요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까이서 조용히 그러나 정확한 의견을 들려주던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위기 순간에 가장 흔들렸고 오히려 말수가 적지만 냉정하게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말이 많고 감정이 크다고 해서 사랑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일상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사람의 뇌는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더 건강하게 기능합니다. 강렬한 자극과 불안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관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편안함과 정서적 안정은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심장이 요동치는 사람보다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는 사람이 훨씬 더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극은 눈을 사로잡지만 평온함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어떤 남자는 당신의 감정이 흔들릴 때 더 큰 소리로 감정을 밀어붙이며 혼란을 키웁니다. 작은 다툼에도 불안을 증폭시키며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남자는 다릅니다. 당신이 힘들어 흔들릴 때 먼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고 조용히 질문합니다. 감정을 흥분시키는 대신 가라앉혀주고 불안을 키우는 대신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함께 있는 동안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고 당신이 힘들어도 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오히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마음도 점점 건강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결국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당신을 흥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호흡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용히 쉬어도 괜찮고 잠시 말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있어도 편안한 사람. 그 안정감 덕분에 사람은 더 따뜻하고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본질은 결국 평온함을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오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진짜 성품은 화려한 말이나 대단한 포부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하며 이런 진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대구 삼성상회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시절부터 수원 공장의 섬유 설탕 라인을 운영하던 시기, 나아가 전자와 반도체 사업까지 확장하던 시절까지 변하지 않았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큰 일도 결국 대충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는 멋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성공을 이루겠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겠다. 같은 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는지, 사용한 컵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지, 먹고 난 자리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는지 같은 사소한 행동들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이런 작은 태도들이 그 사람의 배려 수준과 삶의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저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실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라인은 작은 먼지 하나 때문에 전체 공정이 멈출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계 한 대를 점검할 때 나사 하나를 허투루 보지 않고 바닥에 먼지까지 살피고 선반에 쌓인 원단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성실함을 지닌 사람은 결국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습관 속에 이미 그 사람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은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 초기에는 말도 부드럽고 표정도 따뜻하고 매너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일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사소한 생활 태도가 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파트너의 생활 습관 중 반복되는 작은 배려 또는 반복되는 작은 무심함이 5년 후 관계의 안정성을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따뜻한 말보다 따뜻한 행동, 큰 이벤트보다 사소한 습관이 사랑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남자는 당신이 조금 지쳐 보일 때 굳이 대단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따뜻한 물을 끓여주고 당신이 혼자 있고 싶을 때 공간을 내어주고 일이 힘든 날이면 오늘 많이 고생했죠 라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이런 작은 성실함은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대신 당신의 삶을 정리해 줍니다. 반대로 약속 시간 늘 늦고 물건을 아무 데나 놓아두고 도와주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당신에게 일을 떠넘기며 감사 한마디 하지 않는 남자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게 별일 아니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무심함은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결국 작은 불편이 쌓여 깊은 피로로 변합니다. 생활의 기본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상대의 감정도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지켜보며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소한 태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성실함을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큰 신뢰를 지키고 바닥을 책임지는 사람이 결국 삶을 지켜냅니다. 연애와 결혼에서 생활 습관이 맞아야 오래 간다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원리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사람,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어질러 놓은 것은 스스로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신의 마음뿐 아니라 당신의 생활까지 안정시켜 줍니다. 반대로 작은 것부터 대충 하는 사람은 절대 큰 관계를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방심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성실한 남자는 오래 둘수록 깊은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당신의 삶을 바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조용한 성실함이 결국 당신의 평생을 안정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떠넘기는가에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이 어려움 앞에서 보이는 태도를 지켜보며 이 기준이 얼마나 정확한지 끝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대구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에도, 수원 공장을 세우며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던 시절에도, 반도체 사업이라는 거대한 모험을 선택하던 순간에도 사람의 본질은 위기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금세 누군가를 탓했습니다. 집안이 이래서 그렇다. 회사에서 나를 몰라봐서 그렇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은 처음엔 가볍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결말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떤 관계도 오래 지키지 못했고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가까운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회사 탓을 하지만 언젠가는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말할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대로 제가 깊이 신뢰했던 사람들은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내 몫이니까 내가 다시 세워야지. 책임을 돌리기보다 책임을 끌어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직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랑에서도 언제나 중심을 잡았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운전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누군가를 붙잡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며 다음 스텝을 찾아냅니다. 제가 반도체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실패와 예상 밖의 문제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너 때문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라면 실패도 우리의 몫이고 성공도 우리의 몫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고 결국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책임의 태도는 연애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쏟아붓고 작은 문제에도 상대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어졌다라며 마음의 짐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눈치를 보게 되고 작은 말에도 조심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걸어가는 남자는 다릅니다. 감정이 힘들어도 그것을 상대에게 부정적으로 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소한 불편에도 상대를 탓하는 대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살핍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삶도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인간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태도에 깊게 영향을 받습니다. 곁에 사람이 안정적이면 나도 안정적으로 변하고 곁에 사람이 책임감 있으면 나 역시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은 동시에 타인의 삶도 존중합니다. 상대의 시간과 감정, 일상을 함부로 흔들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의존의 무게를 넘기지 않고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며 당신의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결국 평생을 함께할 남자는 화려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발로 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흔들림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남을 탓하지 않으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 남자만이 당신의 삶을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대에 따라 표정과 태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품은 언제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연애 초기에 자주 착각합니다. 나에게는 다정하고 나에게는 친절하고 나에게는 예의를 지키니
좋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고운 얼굴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당신 외의 사람, 즉 자신에게 아무 이익도 주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식당 직원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택배 기사에게 고맙다는 말 하나 하지 않거나 길에서 마주친 노인에게 무심하게 지나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진짜 민낯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얻을 것이 없는 사람과 마주할 때 가장 본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임원, 직원, 협력사, 경비원, 식당 아주머니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절대 놓치지 않은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윗사람에게도 거짓이 드러난다. 제가 그동안 본 사람들 중 말은 공손해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결국 위기 상황이 오면 가장 쉽게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반대로 지위와 나이,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태도로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끝까지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정확히 같습니다. 당신에게만 다정한 남자는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정함은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든 모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가족에게도 예의를 지키고 점원에게도 고운 말투를 쓰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흔히 가족에게는 편하게 대하니까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평생을 지켜보며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가장 편하게 대하는 대상에게 무심하고 거칠다면 그 무심함은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닿게 된다. 사람의 일관된 태도는 본질에서 나오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태도는 감정에서 나옵니다. 감정은 금방 사라지지만 본질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본질이 따뜻한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연구에서도 따뜻함과 배려는 상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 성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도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일관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관된 태도로 대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직장에서도 신뢰를 얻으며 사랑에서도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는 식당에서 직원에게 함부로 말하면서도 당신에게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여유가 사라지는 순간 그 날카로움은 결국 당신에게도 향합니다. 반면 작은 가게의 점원에게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남자, 택배 기사에게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남자, 상대가 자신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아도 예의를 지키는 남자는 그 마음이 깊고 단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가 오래될수록 더 편안하고 믿음직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준 하나, 함께 있을 때 웃음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사람, 억지로 즐거운 척 하지 않아도, 말투를 조심하지 않아도, 작은 실수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람, 당신의 표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순히 유머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의 옆에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굳어있던 사람도 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굴이 풀립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옆에서 자연스러운 미소가 피어났습니까? 아니면 경직됐습니까? 표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억지로 당신을 웃기려 하지 않고 당신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주며 무거운 마음을 조용히 덜어주는 사람입니다. 깊고 조용한 웃음, 이 사람 옆에 있으니 참 따뜻하다. 이런 감정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삶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불꽃 같은 사람보다 등불 같은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꽃은 화려하지만 금세 꺼지고
등불은 조용하지만 오래 빛납니다. 당신의 나머지 인생을 지켜줄 사람은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 일관된 따뜻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돌아와 쉴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 역시 좋은 인연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연은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당신의 평생을 부드럽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